저희 CCTV 없어요. 그러면 뭐 텔레파시로 통해가지고 뭐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역시 경찰이랑 한통속이었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댓글에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사실 대부분 입장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인데 뭐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질문 중에 하나가 A군의 아버지께서 그 방비탈로 내려가서 있었던 시간이 7, 8분이 맞느냐, 아니면 뭐 20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20분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는요 저희가 그냥 진술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직접 표현한 겁니다. 5시 17분부터 5시 26분까지 방비탈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밑에서 뭐 하셨나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실제로 내려간 시간은 약 9분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입장문에 7, 8분이라고 썼나요? 네. 저희가 입장문을 쓸 당시에는 이 진술조서를 저희가 열람을 못해가지고 완벽하게 정확히 그 9분이라고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분?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7, 8분으로 드렸는데 진술조서를 보니 9분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그게 20분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했는데 거기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일단 애초에 인멸할 것도 없었지만 가지고 뭐 들고 간 게 없어요. 뭐 증거인멸을 할 준비를 하고 갔으면 뭐 물건을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그 이상 더 물을 게 없었던 거죠. 저희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별로 이상한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도 댓글 엄청 많던데 CCTV 원본 공개하세요, 뭐 떳떳하면 공개하세요. 저희 CCTV 없어요. 아, 자꾸 왜 우리한테 우리는 원본이 없는데. 아니 CCTV 원본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다 본 적도 없어요. 수사기관은 저희한테 정말 짧은 시간에 지극히 일부, 다 합쳐서 몇 분도 안 될걸요? 그 CCTV밖에 안 보여줬어요. 왜냐?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이것만 물어볼 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비탈길에서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거 본인 맞죠? 이거 할 때 그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장면 딱딱 잘라서, 당연한 거죠. 왜냐면 수사기관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들을 상대방, 저희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의심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수사 비밀이잖아요. 이걸 다 보여주면은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말 맞춰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저희한테 수사받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최대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수사를 받았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외부에 이야기하면 증인들이 오염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질문받은 사항을 이야기해버리면 가짜 목격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목격자들도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는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 맞아, 나 본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해버리고 이렇게 증거들이 다 오염이 돼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말할 거를 자제할 걸 요청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구체적으로 외부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해하는 게 변호사가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는 정말 의뢰인, 수사기관, 법원 모두를 상대로 을 중에 을이에요. 저희는 혹시나 뭔가 수사기관의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서 우리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줄까, 그것 때문에 항의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가급적이면 맞춰줍니다. 물론 지켜야 될 때는 단호하게 지키지만 외부에 뭐 인터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말 안 해요. 법원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의뢰인한테도 당연히 저희가 을이고요. 또 뭐 그 부분에 관련돼서 또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 한강공원에서 뭐 누군가를 만났다 뭐 이런 질문 내용도 있어요. 아 그거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경찰에서 한 차례 내사종결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지금 다시 이제 유족께서 고소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 판단은 좀 다르고요. 사건이 끝난 이후에 사실 저희는 사건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사건에서 저희가 고소 말고 변호를 위해서 더 신경 쓸 건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나 박상진 변호사님은 일단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다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뢰인들한테 맨날 욕먹고 재촉받고 이러느라 거기에 쫓겨서 이것과 관련된 뒤에 뭐 새로운 루머들, 음모론들 이런 걸 신경 쓰진 않았는데, 뭐가 계속 있다고 해서 가끔 한 번씩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또 고소 준비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사실관계를 또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사실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중국인 뭐 얘기도 있었고, 뭐 농구부 얘기도 있었고, 마약 얘기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전혀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거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무슨 가방맨? 가방맨, 뭐 똥머리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CCTV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사건이랑 상관없는 제3자
관련자들이 알려지고 욕을 먹고 또 의심을 받고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지나갔다는 이유예요. 또 뭐 하나 또 첨언을 해보자면은 한강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 가방맨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저희가 뭐 유튜브인가 어디서 찾아와서 뭐 봤어요. 일단 뭐 만난 거로 보이지도 않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새벽에 한강공원에서 만나려면은 당연히 뭐 연락을 해서 뭐 나와 어디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포렌식 결과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텔레파시로 통해가지고 뭐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당연히 만난 게 아니고 만날 수도 없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누군가 한강에서 지나갔다 이건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 나오고 이거 봐 뭐 이 사람이 가고 이 사람이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상상을 더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굉장히 뭐 합리적인 추론인데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마구잡이로 막 뭐 이건 맞아 만난 거야 막 이런 음모론도 더 이상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는 CCTV들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 수사기관에서 아까 뭐 다 합쳐서 한 2, 3분이나 되려나 뭐 그런 CCTV들 저희한테 조금 보여주면서 이게 본인 맞죠? 이거 확인 정도만 받은 것도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본인은 본인이 찍혀있는 거니까 본인인 걸 아니까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 뭐 보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악한 CCTV 화질에다가 가방맨이랑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근감 때문에 겹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대답할 게 없는 게 첫 번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고의적으로 조작된 영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화질이 굉장히 조악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영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CCTV 분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수사에서 문제가 됐더라면 저희도 CCTV 전문가에게 문의를 다시 했겠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가방맨이니 똥머리냐니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말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동안 못했어요. 왜냐면 역시 경찰이랑 한통속이었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경찰이 왜 의심받는지 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전국적으로 엄청 관심받는 사건에 이런 사건에서 범인을 우리가 힘들게 밝혀냈습니다. 잡았습니다. 이러면 그 경찰 입장에서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 주위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보면은 자기 업무에 있어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고 그걸로 인한 명예를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저희를 위해서 뭘 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못 믿겠어 라는 의심을 먼저 하고 시작하니까 사실 먼저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사기관이 굉장히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밝혀주세요 하다가 아니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논리적인 추론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CCTV를 못 봤으니까 완전히 못 봤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거기서 전부 다 이렇게 동선을 못 봤지만 수사기관에선 확인을 했거든요. 이때 저희 서초경찰서 조사받으러 갈 때도 계속 이런 거 가지고 분주히 막 주말이었는데 많은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희는 이제 그러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아는 거지. 또 여기 질문 중에 보다 보면은 CCTV도 안 받고 뭐 피의자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 억울하다는 걸 압니까?